안녕하세요. 2019-1894 신동리입니다. 네, 12주차, 총이치 12주차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사암과 화암 분리 후 왁스를 제거하고 나서 레진을 전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을 클램프에서 제거 후 사암과 화암을 분리시켜야 하는데 지금 상태는 왁스가 단단한 상태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왁스를 연화시켜야 합니다.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혹은 스팀 클리너를 이용해서 왁스를 연화시킵니다. 실습실에 있는 스팀 클리너를 사용해서 연화시킵니다. 보통 약 7분 정도면 왁스가 연화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왁스가 너무 연화된 상태도 아니고 덜 연화된 상태도 아니어야 합니다. 연화 정도가 낮으면 한 분리 시 인공치아 탈락 또는 모형이 생성됩니다. 연화 정도가 높으면 왁스가 석고 내부로 스며들어서 레진 분리지 도포가 어려워서 중압 후 분리 효과가 떨어집니다. 동영상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스팀 클리너 안에다가 석고를 넣고 왁스를 연화시킵니다. 영상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뚜껑을 닫고 7분 동안 기다립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장갑을 끼고 계시는데 지금 함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만지게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꼭 끼고 함을 만지도록 해야 됩니다. 함을 꺼내와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분리를 할 때 억지로 분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지로 분리하게 되면 모델에 또 손상이 가고 또 인공치아 배열에 또 트림이 있고 인공치아가 또 빠져나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때는 억지로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파츌라를 이제 홈에 넣는데 이때 홈에 넣고 들어 올렸을 때 덜컹거리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들썩거리면 잘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암과 화암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왁스가 연화된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3차 매몰 시 경석고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3차 매몰을 경석고로 하는 이유는 레진을 전입 후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이 인공치아에 가해지고 경석고까지 전달이 되는데 만약 석고를 사용하게 되면 압력이 이에 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경석고를 사용해야 파손이 되지 않고 인공치아 탈락과 배열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렇게 레진과 왁스를 저렇게 연화된 왁스를 가지고 무게를 재고 또 얼마만큼의 레진을 써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레진의 양은 측정된 그 양의 1.2배와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여유 분량을 해서 레진을 섞어줍니다. 영상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네, 왁스를 제거를 하는 이제 지금 장면인데요. 왁스를 제거할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제거를 해도 되고 저렇게 스팀기를 사용하여서 제거를 해도 됩니다. 왁스를 제거할 때는 인공치아와 석고 내면에 왁스가 없도록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며, 인공치아에 왁스가 붙게 되면 레진 전입 과정에서 이치상과 인공치아가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왁스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스팀기로 왁스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스팀기로 인공치아 부위를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낙차를 이용하여 그 낙차로 인해서 이제 왁스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왁스를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 다음 분리제를 도포하는 장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는 장면입니다.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는다면 분리 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차가운 상태도 뜨거운 상태도 아닌 따뜻한 상태일 때 도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뜨거운 상태에 도포를 하게 되면 도포제가 파열되어서 분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차가운 상태에서 도포를 하게 되면 도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포가 어렵고 앙금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 레진 분리제를 이용해서 도포를 해줍니다. 분리제를 도포하고 나서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도포를 합니다. 분리제를 바를 때는 큰 붓과 작은 붓을 이용해서 도포를 해야 됩니다. 분리제를 바를 때는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해야 그렇게 도포를 해야 그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으므로 코팅만 한다는 생각으로 도포를 해야 됩니다. 큰 붓으로 모형과 석고 음영 내부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인공치아 사이사이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이때 인공치아에 바르게 되면 안 되는데요. 인공치아에 바르게 되면 인공치아와 이치상 결합이 안 되고 그 사이에 또 틈이 생깁니다. 만약에 인공치아에 바르게 되면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내고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분리제를 바르고 나서 잘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최대한 얇게 바르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레진 혼합 및 전입 과정입니다. 레진 분말과 레진 용액을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분말과 용액의 양을 측정하고 혼합해야 됩니다. 레진액이 많으면 기포 발생이 증가하고 강도가 약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담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용액에 적게 한 후 믹싱해 줍니다.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의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레진 용액을 먼저 담고 나서 믹싱을 해줍니다. 레진을 혼합하고 나서 저렇게 툭툭 두들깁니다. 툭툭 두들기는 이유는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해서 기포가 없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잔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레진을 혼합 후 이렇게 뚜껑을 덮어줍니다.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주는 것인데요. 레진액이 증발되면 불완전한 중압으로 줄무늬가 생기거나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또는 변색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꼭 뚜껑을 덮어줍니다. 병상 상태일 때까지 뚜껑을 덮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를 스티키 상태 또는 섬유상이라고 하는데요. 점착성이 있고 이렇게 실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상태를 병상 상태입니다. 병상 상태라고 하는데요. 병상 상태에서는 병상 상태에서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기포를 이제 빼줍니다. 이렇게 손에 묻지 않고 잘 늘어나고 떼었을 때 다시 잘 붙는 것을 보았을 때 병상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상태를 이제 고무상이라고 하는데 탄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꼭 병상 상태일 때 해야 됩니다. 또 레진을 인공차에 적게 덮고 나서 셀로판지를 덮어줍니다. 저 셀로판지를 덮는 이유는 분리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은 1, 2, 3차로 단계로 해서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1차 단계입니다. 1차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1차에서는 1000파운드의 이제 압력을 가해줍니다. 너무 한 번에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레진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압력을 가해줍니다. 압력을 가했을 때 레진이 이제 과잉의 레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이 전입을 시키는 방법에는 언더패킹과 오버패킹 방법이 있겠습니다. 언더패킹은 어느 정도의 양만 이제 인공치 아래에다가 놓고 압력을 가하고 나서 또 레진을 천천히 또 전입을 시키는 방법인데, 오버패킹은 그에 반해서 한 번에 이제 과잉의 레진을 넣고 나서 압력을 가했을 때 저렇게 삐져나오는 과잉의 레진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전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가 압력을 가하고 나서 삼과 함을 분리 후 과잉의 레진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과잉의 레진을 잘 제거를 했더라도 압력을 가했을 때 과잉의 레진들이 이제 옆으로 새어나오므로 교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는 선택 삭제 과정에서 그 높이를 맞춰두도록 하면 됩니다. 네, 2차 압력을 가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2차는 1500파운드로 압력을 가해줍니다. 이때도 과잉의 레진들이 삐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에서 함을 이제 제거를 하고 삼과 함을 분리 후에 과잉의 레진들을 또 제거를 해줍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압력을 가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셀로판지를 제거하고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최종 압력은 2차 압력보다 500파운드 높은 2000파운드가 적당하겠습니다. 그 외 레진이 제대로 전입이 안 됐다면 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주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최종 압력을 가하고 나서 다시 클램프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 클램프에 장착을 해주는 이유는 레진이 부피가 증가하게 되므로 또 완전한 인공치아를 만들 수 없기 완전한 이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클램프를 장착하여 압력을 가해줍니다. 클램프에 꽉 잠그는 장면입니다. 이제 레진을 온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저 기계는 큐링 유닛이라는 기계인데요. 레진을 온성시키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레진 제조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온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장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는 이제 물을 이제 끓음으로써 이렇게 레진을 온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레진 온성 시 만약에 레진의 그 매뉴얼이 없다면 85도에서 40분에서 45도, 40분에서 45분까지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열을 가했을 때 장비를 끄고 서서히 열을 식히는 방법도 있지만 바는 작업 시간을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벤치 쿨링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함을 꺼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 함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지금 이 과정을 벤치 쿨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레진 전입 또 온성 과정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영상도 좀 여러 번 시청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습 때 이제 좀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